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장이 전개되고 있죠. 어제는 기분 좋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양지수 이 시각 현재 1%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내 기술주의 급락 여파를 조금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좋지 않았고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쁠 때 좋아야 진짜 좋은 거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 관계도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나도 함께 기운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정신을 차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요즘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나쁠 때 정말 포트가 좋아서 정말 좋은 포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요. 조금은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음걸음 지켜봐 주시고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와우 드디어 이번 달은 목표 달성 가능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침체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제 비교해서는요. 자, 오늘 어떻게 포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분들과 인사 나누고 포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홍섭 대리님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오늘 본격적인 시작해볼 거고요. 일단 포트 열어봐야겠죠. 어제 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도가 걸어놨었는데 그 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딱 100원 차이로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포트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가격 대비해서 많이 밀려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1.26%.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2.8% 빠지고요. 어제 샀던 AP 시스템이 오늘 많이 밀립니다. 오늘 5% 정도 빠지면서 5.4% 손실 기록합니다. 일단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AP 시스템을 많이 사지 않아서 손실 금액이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일단 5% 손실이 하루 만에 났다라는 것에서 이미 살짝 멘탈이 흔들리는 그 무언가를 느꼈어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김진경 팀장님, 어제 현대엘리베이터 제가 매도가 걸어놨다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이제 일단 매도할 의향이 있으나 팀장님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가 최근에 수급 유입이라든지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거면은 일단 한 차례는 조금 손실을 많이 줄여놨을 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물론 주가가 올라올 땐 가격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평선인 121선이 바로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좀 강하게 치고 가려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미 좀 손실폭을 많이 줄여 놓으셨기 때문에 한 차례를 좀 정리를 하고 다시금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매도하죠. 어제 매도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매도 걸어뒀습니다. 이번에는 체결을 시켜놓고 저희가 맘 편하게 좀 방송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3,900원으로 네, 매도했습니다. 93,900원에 네, 포트에서 사라졌네요.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10만 원 넘어가는 손실을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한 2만 원대 손실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손실폭을 일단 줄였다라는 점에서 안도하고요. 더 나은 무언가를 채워나가 봐야겠죠. 자, 권 대리님.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제했고요. 이제 남은 포트 한번 봐주세요. 어떤 좀 변화들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다 보니까. 네. 저희 서울반도체를 금요일에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은 어제 샀는데 오늘 좀 기술주 급락 여파 받아가면서 IT 종목 줄줄이 내려가니까 함께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OLED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플렉시블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뭐 AP 시스템 그리고 뭐 힌지는 뭐 KH 바텍 뭐 이렇게 좀 수혜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이제 상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그냥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상승 이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 OLED만 최근에 반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반도체 고점 논란은 아마 삼성전자가 4분기 그 실적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정도 그때쯤에는 또 다시 한번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버블 논란에서도 한 차례 더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상승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3만 원 정도에서는 엑시트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뭐 다나와 뭐 이런 전반적인 포트에 지금 편입이 돼 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의 2,000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좀 긴 호흡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좀 관망을 하는 그리고 다음 주에 G20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변동성 장세로서 2,000선이 깨진다고 하면 그때 한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애석하게도요. 두 분 나오실 때 시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 두 분 때문이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일단 저는 막 올라갈 때 두 분과 파이팅하면 으쌰으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필 화요일마다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항상 약간 김진경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도 제가 설마 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주째인 것 같죠? 네, 출연한 날마다 좀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오히려 조정 장세일수록 확실하게 좀 AS도 해드리고 점검도 또 필요한 좀 상황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시장이 사실은 시작부터가 좀 큰 폭으로 이제 조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뉴욕 증시로 인해서 조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는 이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영향들이 대형주 위주로 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좀 더 출렁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직까지 물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좀 쉽게는 또 안심을 할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필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실 것 같고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을 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질 때 또 저가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각 종목은 무엇인지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딱 한 종목 볼까요? 권홍섭 대리님은 안트로젠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은 LRG 넥스원을 소개해 주십니다. 권 대리님 오랜만에 이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인 것 같아요. 바이오건 닉네임에 걸맞게. 네, 뭐 사실 이제 바이오가 한 차례 이제 삼성바이오로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 이제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났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세를 보자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엔터주들이나 뭐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안트로제는 약간 좀 저번에 유상증자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그 기술력 을 바탕으로 해서 증자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트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뭐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를 갖고 이제 뭐 옛날 황 박사가 이렇게 2007년도에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줄기세포 관련
관련돼서 제약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일단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크론성 누공 자가주기세포 치료제인데요. 이제 보험 급여 지정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약처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 지방 있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적시족소에 만약에 내가 뭐 족부궤양이 걸렸다, 그럼 족부궤양에 맞고, 아니면 피부가 뭐 이제 좀 괴사됐다, 그럼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줄기세포 치료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보관 기간이 짧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업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차원 배양 기술을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3차원 배양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3차원 배양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생산 과정에서 세포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동결 보존으로 장기 보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점들을 물류 단점을 이제 개선시키면서 이제 상업화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관련돼서도 지금 풍부하게 있습니다. 뭐 이제 크론병은 어떻게 보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진출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를 이제 미국에서 임상 2B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완료가 돼서 미국 FDA 3상까지 어떻게 보면 희귀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판매 승인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런 당뇨병 족부궤양의 치료제가 3상이 완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제2차 식약처의 의료급여 품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토로젠의 좀 성장성이 좀 부각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시총 규모로 보자면 한 6,900억 정도에서 이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바이오 시장이 안 좋았고 줄기세포에 대한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여파가 가장 컸었죠. 근데 뭐 네이처셀은 솔직히 그냥 환자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서 네. 맞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이처셀의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보다는 그냥 환자에 대해서 시술, 이런 의료 관광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부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안토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이제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또한 보험 구입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등입니다. 거기서 의약품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주가는 이제 64,000원까지 유상증자 실패 이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100억 정도의 3자 배정, 그리고 한 300억 정도의 이제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 네. 투자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확실히 투자가 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조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목표가는 1조면은 한 12만 원 정도 가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8, 9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거래 연속해서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야금야금 좀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안트로젠의 포인트를 쭉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줄기세포 쪽 종목으로. 김진경 팀장 혹시 이쪽 종목에 관심 있으셨어요? 네, 워낙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또 워낙 자세히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매력이 높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계속적으로 양봉을 좀 기록하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안토로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연일 좀 양봉을 기록하면서 추세적으로 서서히 좀 우상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반등을 좀 노린다 싶으면은 좀 안토로젠이라는 종목도 편안하게 조금 관심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안트로젠 살펴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저 김진경 팀장님 종목으로 곧장 가야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
박 차장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십니까? 네, 일단 올해 3분기 기저효과 영향을 해서 물론 실적은 부진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년도에 기대감이 점차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세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주력 사업군 내에서도 안정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도 수주 잔고가 2분기보다는 10%가량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최근 3개월간에도 어떤 유도 무기라든지 또 이제 감시정찰 부분에서도 7천억 원대의 수주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올해 말에도 추가적 양산 계약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활발하게 좀 해외 수주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대규모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정밀 유도무기라든지 그리고 감시정찰, 통신 장비에서도 성능이라든지 가격 경쟁률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국산 기술로 무인 수상정을 또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또 확보를 했었기도 했고요. 또 무인 사업이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더욱더 넓혀나갈 것으로도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향후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사실 LIG 넥슨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린 이유가 앞으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십니다.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 제가 일봉보다 좀 더 월봉을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월봉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하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 10월 폭락장에서도 너무나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즘에 주도주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가의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이번 달 좀 빨라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로 볼 때는 이제부터는 주도주 성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또 올라올 때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번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상승 추세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량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는 더 오른 종목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충분히 하락분을 만회를 하고 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보다 워낙에 좀 많이 만회를 했었고 또 수익을 또 많이 또 상승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또 성격이 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도주는 시장에서 계속적인 주도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 차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주도주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LIG 넥슨이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외국인의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기관에서는 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바닥주로서의 매력이 있고 앞으로의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LIG 넥슨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의 경우 제가 4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종 손절가 35,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사게 된다면 경협주를 팔고 방산주를 사게 되는 이 모양새네요. 자, 어떻습니까? 권 대리님, 네. 같이 이 투자 포인트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LIG 넥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둔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연이은 그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쇄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주가도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은 거의 한 3일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보더라도 하루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가 4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김진경 팀장님 오늘요.
7.6%나 올라가는데 이 시점에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일단은 121선이라는 강한 그 이평선을 또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거라면은 LIG 넥스원도 현재로서는 좀 매력이 높다라고도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뭐 다음 주 오셨을 때 저희가 매도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왜냐하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직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네, 좀 매수하기 겁이 나고요. LIG 넥스원은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은 가고 또 최근에 차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온다? 상당히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민되네요. 오늘 잠시 쉴게요. 매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정말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매도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신 내일 만약에 어느 선 가격이 왔을 때 제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김진경 팀장님께 말씀을 듣고 내일 오전장에 기회를 봐서 제가 매수를 할게요. 가격 라인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이제 7%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좀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38,000원대 후반권에서 39,000원 초반 사이권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동종목의 경우는 이제 막 또 강하게 탄력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 좀 빠른 대응을 해보자라는 종목으로 LIG 넥스원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 대리님, 안트로젠 서운하신 거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뭐 좋은 종목 있으면은 그걸 사야죠. 사실 두 분의 종목이 제 포트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안트로젠 좀 배제했고요. LIG 넥스원은 제가 매수가 내려오면 내일장에서 아침에 담아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제외했습니다. 한 28,000원, 3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상황이네요. 자,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포트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40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